겨울 바다의 진정한 주인공,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꼿꼿이 세운 지느러미와 은빛 철갑을 두른 기세당당한 자태. 강태공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하는 꿈의 어종, 감성돔인데요. 강렬한 손맛을 능가하는 최고의 맛과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녀석. 겨울 바다를 뜨겁게 달구는 황제의 귀환. 감성돔을 지금 만나볼까요? 계절의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바다는 그 철이 되면 어김없이 제철 생선들을 내어줍니다. 이 계절 통영바다가 선택한 주인공은 바로 감성돔. 어딜 가나 어물전의 상석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월 달까지 2월 한 20일까지가 맛있어요. 그 2월 달 일상 지나가면 이제 3월 달부터는 산란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알을 가지기 때문에 3월 달 지나면 맛이 없어요. 미식가들 역시 겨울 감성돔은 일반 생선과는 급이 다른 존재로 여길 정도죠. 자연산은 이렇게 은빛이 나고요. 양식은 새카맣고 중국산은 시큼하면서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보기에 좀 둔탁해요. 전라도에선 감생이, 경상도에선 감시라 불리는 감성돔은 낚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자망 어업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루해가 저무는 초저녁, 통영의 자망배들이 조업에 나섭니다. 감성돔은 예민한 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물이라도 보이면 고기가 피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해가 지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조업을 하기 참 좋은 행태지요. 청각과 시각이 뛰어난 데다 경계심이 강한 감성돔. 봄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살을 찌우다가 겨울이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데요. 그 길목이 바로 통영 앞바다인 거죠. 겨울 수온이 약 10도씨 정도가 하강하게 되면은 월동을 하러 깊은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이 먹이를 먹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돔류와는 달리 저수온에 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 약 20m에서 30m 되는 수심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장에 도착하면 빠르게 그물을 풀어 내려줍니다. 그 후 일대를 돌면서 고기몰이를 하는 방식으로 감성돔을 잡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돌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방망이라고 보죠. 이제 이것이 물방망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를 이 말 그대로 이 돌을 가지고 물로 쳐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명 돌치기 방식으로 돌멩이로 수면을 내리쳐 바닷속 숨은 감성돔을 깨우는 건데요. 소리에 놀랐는지 드디어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산오보에선 돔 중에서 가장 검은 빛을 띠고 있다여 흑조라고 기록한 감성돔. 손이 적잖아. 특히 다른 어종과 달리 녀석들은 꽤 특이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성전환을 한다는 점이죠. 알에서 부화해서
자어가 될 때는 전부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특이한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 크기로는 한 40cm급 이상인 감성돔에 있어서는 대부분 암컷이 많고요. 수컷 비율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씨알이 굵은 녀석들은 물론 20cm 이하의 작은 녀석들도 귀한 대접을 받는 자연산 감성돔.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자 어민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는 30cm를 기준을 해가지고 그 이하 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기가 잡히 올라오면 30cm 이하 감성돔이 올라오면 우리가 방류를 합니다. 자체 방류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돔 산란기인 6월부터 7월까지 2달간을 금어기로 설정해 조업을 금지하고 어선 한 척당 1일 어획량을 90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제철 맞은 자연산 감성돔을 눈독 들이는 이들은 많지만 어획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산 감성돔이 귀해지자 90년대 중반 감성돔 양식이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경남 통영과 남해,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의 자연적인 요소죠. 예를 들자면 이제 보시다시피 태풍을 많이 막아주고, 그다음에 물 조류가 좋고, 이제 가두리의 여건상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파도도 막아주고, 특히 이제 적조 피해가 많이 없는 곳이죠. 주변에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이 많고 조류 소통이 원활해 감성돔을 기르기에 최고의 서식지인 여수 화태도 앞바다. 다른 어종보다 성장 속도가 느린 감성돔은 이곳에서 겨울을 두세 번은 보내야 상품 가치가 있는 성어로 자랍니다. 저희들이 평균 5월 중순경에 이제 평균 1.3cm 정도 이렇게 치어를 입식을 해서 저희들이 만 한 30개월 이 정도 육성한 후에 이렇게 출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cm를 조금 넘는 어린 감성돔이 몸 길이 약 25cm, 무게 300g 이상으로 성장하면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지는데요. 쫄깃한 식감이 풍부해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산이지 뭡니까? 좋은 환경, 그리고 뭐 깨끗한 바다, 더군다나 또 철저히 관리. 그러다 보니까 양식고기가 좀 많이 각광을 받죠. 거칠고 차가운 바다에서 단련돼 육질이 단단하고 쫀득쫀득한 겨울 감성돔은 깐깐한 미식가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횟감인데요. 가을까진 제대로 맛이 들지 않았다며 손살에 치던 이들도 겨울엔 젓가락부터 챙긴다 할 정도죠. 흔히 감성돔 하면 열의 9은 회를 떠올리지만 숙회로 즐겨도 별미인데요. 감성돔을 포를 뜬 다음 껍질 부분을 불로 익혀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고 불은 1000도 이상이기 때문에 맛 차이가 온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00도에서 끓으면 대부분 구수한 맛이 많이 납니다. 근데
불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차이는 온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로회가 쫄깃쫄깃 씹는 맛으로 승부한다면 불에 익혀 얼음물에 담갔다가 6시간 이상 숙성시킨 숙회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죽으면서 오는 이노신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노신산이 포화 상태가 되면 부패를 하게 됩니다. 부패하기 전까지의 그 단계 이노신산이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남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선이 숙성되면서 발생하는 이노신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산은 썩기 직전 극대화되는데요. 덕분에 잘 숙성된 감성돔 숙회 한 점이면 왜 다들 이 맛에 열광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의 최고봉이지만 초밥 재료로도 가치가 높은 감성돔. 한 번 씻어낸 묵은지 위에 고슬고슬한 밥과 고추냉이 살짝 올리고 점여놓은 속살 한 점 툭 얹어주면 자꾸만 손이 가는 여수식 초밥이 완성됩니다. 여수에서 먹는 여수 낚시꾼 초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밥과 와사비와 장과 그다음에 회로만 드실 수 있는 건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 김치랑 같이 굉장히 많이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김치랑 먹어도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회를 뜨고 남은 대가리와 뼈 부분은 조림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껍질부터 속살, 뼈와 대가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데다 비타민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하니 맛과 영양으로 무장한 최고의 횟감이라 해도 손색 없겠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겨울바다의 황제, 감성돔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어민들에겐 든든한 수입원이 되어주고 강태공들에겐 화끈한 손맛을, 미식가들에겐 최고의 풍미를 선사하는 감성돔. 겨울바다의 황제라는 칭호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데요. 그 길목이 바로 통영 앞바다인 거죠. 겨울 수온이 약 10도씨 정도가 하강하게 되면은 월동을 하러 깊은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이 먹이를 먹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돔류와는 달리 저수온에 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 약 20m에서 30m 되는 수심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장에 도착하면 빠르게 그물을 풀어 내려줍니다. 그 후 일대를 돌면서 고기몰이를 하는 방식으로 감성돔을 잡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보기에 좀 둔탁해요. 전라도에선 감생이, 경상도에선 감시라 불리는 감성돔은 낚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자망 어업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루해가 저무는 초저녁, 통영의 자망배들이 조업에 나섭니다. 감성돔은 예민한 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물이라도 보이면 고기에 피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해가 지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조업을 하기 참 좋은 행태지요. 청각과 시각이 뛰어난 데다 경계심이 강한 감성돔. 봄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살을 찌우다가
이 계절 통영바다가 선택한 주인공은 바로 감성돔. 어딜 가나 어물전의 상석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월 달까지 2월 한 20일까지가 맛있어요. 그 2월 달 이상 지나가면 이제 3월 달부터는 산란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알을 가지기 때문에 3월 달 지나면 맛이 없어요. 미식가들 역시 겨울 감성돔은 일반 생선과는 급이 다른 존재로 여길 정도죠. 자연산은 이렇게 은빛이 나고요. 양식은 새카맣고 중국산은 시큼하면서 좀 겨울 바다의 진정한 주인공,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꼿꼿이 세운 지느러미와 은빛 철갑을 두른 기세당당한 자태. 강태공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하는 꿈의 어종, 감성돔인데요. 강렬한 손맛을 능가하는 최고의 맛과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녀석. 겨울 바다를 뜨겁게 달구는 황제의 귀환. 감성돔을 지금 만나볼까요? 계절의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바다는 그 철이 되면 어김없이 제철 생선들을 내어줍니다. 돌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물방망이라고 하지. 이제 이것이 물방망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를 이 말 그대로 이 돌을 가지고 물로 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명 돌치기 방식으로 돌멩이로 수면을 내리쳐 바닷속 숨은 감성돔을 깨우는 건데요. 소리에 놀랐는지 드디어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산오보에선 돔 중에서 가장 검은 빛을 띠고 있다여 흑조라고 기록한 감성돔. 손이 적지 않아. 특히 다른 어종과 달리 녀석들은 꽤 특이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성전환을 한다는 점이죠. 알에서